아이고, 그냥 집 밖에 나오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저는 출근길이 그렇게 긴 편은 아닌데요.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중간에 지하철 한번 갈아타고요. 출근만 했을 뿐인데 옷이 다 젖었어요. 혹시 몰라 한 벌 더 가져왔는데요. 다행입니다.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어요. 온도가 점점 내려간다는 거죠. 오늘 39도, 내일 39도, 금요일 38도, 토요일 37도,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요. 36, 35, 35, 35, 34, 34, 34. 아이고 의미 없다. 오늘 민소. 사실 저는 요즘 내근 위주로 근무하느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시원한 곳이 사무실이죠. 네,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 집에 에어컨이 없는 한 지인은 그러시더라고요. 사무실에 조그만 침대 하나 가져다 놓고 싶다고요. 어제 총리가요. 네, 이낙연 총리요. 저소득층 전기 어쩌고 했던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이 직업은요, 이게 나빠요. 뭘 다 기억해야 돼요. 여기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 따옴표. 전기요금 제한적 특별 배려 검토. 네, 오늘 오프닝은 이걸로 시작하죠. 제가 있잖아요, 실수로 모니터 배경화면을 빙하로 바꿨어요. 네, 아주 실수로 우연하게. 요거 쏠쏠합니다. 시원해요. 꿀팁 대방출 한번 해보세요.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 더위가 8월 중순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폭염에 대비한 여름철 국민생활 안전대책과 전력수급 대책을 잇따라 시행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더위로 27분이 목숨을 잃으셨고, 가축이 죽거나 채소가 시들어 농가도 소비자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 개정 이전에라도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겠습니다.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하신 노약자나 바깥에서 일하시는 농어민과 건설 근로자 등을 지자체와 함께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점검에 앞서서 본인의 안전을 지키는 건 본인이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이 더위에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폭염으로 피해를 겪는 농축수산업에 대한 재해보험금, 농약대, 가축 입식비, 재해 대책 경영자금 지원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폭염에 따른 일부 채소류 가격 급등과 농작물 병충해, 가축 질병에도 대처해야 합니다. 전력수급은 휴가철 본격화에 따라 조금 나아졌지만 휴가가 끝나는 내주부터는 전력 수요가 다시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력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집니다. 산업자원부는 이번 폭염이 특별 재난에 준하는 것이므로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이 상시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폭염 대비도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6월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됐습니다. 전산업 생산은 서비스업은 증가하였지만 건설업과 광공업 등의 생산이 주로 전월에 비해 0.7% 감소하였습니다. 지출 측면을 보면 소매 판매는 증가로 전환되었지만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가 모두 감소하면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서민의 고통도 큽니다. 내외 여건과 서민 고통을 겸손하게 직시하며 지금의 난관을 국민과 함께 극복해 가야겠습니다. 오늘로 근로시간 단축 한 달이 됩니다. 많은 월급 생활자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찾게 됐다며 반가워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변칙이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젠 우리도 과로 사회에서 벗어날 때가 됐습니다. 그러나 변화 과정에서 생기는 고통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연말까지의 계도 기간을 잘 활용해서 저녁이 있는 삶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도록 해야겠습니다. 최저임금의 명암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 가운데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반기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커졌고 일부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기도 하십니다. 열악한 상태의 노이신 노동자들께 저임금의 질곡을 완화해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회적 약자들께서 고통을 받으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과도기적 고통을 조속히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모든 변화에는 진통이 따릅니다. 진통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변화를 거부하면 더 큰 문제가 쌓이게 됩니다. 변화는 수용하되 진통은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섬세한 보완책을 준비해 갑시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오늘 민소. 에어컨이 참 간절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확실히 없이 살 때는요. 물론 지금도 뭐 풍족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저희가 저기 어디야? 서울청 있잖아요. 서울지방경찰청. 네, 그 앞에 통인시장이라고 있는데요. 경복궁역 근처입니다. 거기에 인근 건물 4층을 썼었어요. 그리 넓진 않았었는데 그때만 해도 저희가 노트북보다 귀하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수첩 쓸 때예요. 제가 결혼하기 전이니까요. 아마 2002년 무렵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한 달 활동비로 12만 원 받던 정말 끔찍한 시절이었습니다. 배고프면은 옥상 가서 물 한 잔 먹고 왔던 그런 기억도 나네요. 여름이 무척 더웠거든요. 또 4층이라서 바로 위가 옥상이었거든요. 순번을 정해서 물을 뿌리러 다녔던 기억도 납니다. 정말 더웠어요. 30도가 딱 넘으면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퍼져 있기도 바빴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제가 좀 부피가 컸었거든요. 몸무게 세 자리. 네, 물론 지금도 세 자리와 비슷하긴 합니다만 세 자리는 아니에요. 보다 못한 대표님이 에어컨을 사오셨습니다. 그게 그렇게 신박한 물건인 줄은 몰랐네요. 물론 왕왕 떼진 못하고요. 아주 아껴서 조금씩 뗐었는데요. 에어컨 관련 두 가지 소식 전해드리죠. 모두의 이낙연 총리 말을 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 2015년, 2016년에도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가구당 약 한 10% 정도 금액을 낮춰준 적이 있거든요. 또 이와 별도로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도 이야기 나올 것 같아요. 아마 다음 달 중순 전에 전기요금 개편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총리가 조인트를 깠으니까요. 아마 방송이 업데이트될 시간쯤 되면 아마 또 이 개편안이 나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두 번째 소식인데요. 자유당 조경태 의원이요. 누진제 폐지 법안을 발의했어요. 놀랍죠? 자유당입니다. 조경태 의원. 조 의원의 말을 옮겨드릴게요. 살인적인 무더위로 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전기요금 누진 제도로 인해 많은 냉방기기도 마음 편히 가동하지 못하는 실정. 이렇게 법안 취지를 설명했고요. 누진세. 이게 좀 말이 많긴 하죠. 주택용에만 누진세가 적용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산업용과 일반용은 누진세가 붙지 않아요. 말 그대로 과거의 전력 수급이 불안한 시절에 그때 만들어진 제도였는데요. 좀 전등 하나 아껴 쓰자는 그런 취지로요. 이게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문제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자유당에서 나왔다는 게 너무 재밌어요. 이명박근혜 10년 동안 대체 뭘 한 건지요. 총리가 말을 꺼내니까 일단 던져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누진세를 손보면 다른 전기요금 체계 모두 손을 봐야 되거든요. 이 시점에서 누진세를 없애자고 던져보는 건 전문용어로 포퓰리즘이라고 하죠. 네, 대책 없이 질러대는. 어쨌든 누진세 폐지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보이는 것은 찬성입니다. 앞으로 계속 더워질 테고요. 계속 또 추워지기도 할 겁니다. 특히 저희 같은 저소득층들은 더위에, 추위에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민소. 말 나온 김에 자유당, 드루킹 혼수 김성태. 어제 제가 소식 전해드렸죠.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계속 기다리다가 시간 없어서 편집해서 올렸는데요. 하필 올리자마자 오디오가 도착했어요. 유튜브에는 그냥 올렸고요. 죄송합니다. 팟빵 쪽에는 부록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자유당이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하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시겠다고 합니다. 어제 드루킹 혼수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군사기밀들이 어떻게 군인권센터에 손쉽게 넘어갈 수 있는지 제대로 파악해보겠다 이렇게 말한 바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욕도 아까운 집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민중의 소리 연중 캠페인.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망해라 자유당.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망해라 자유당. 부모님의 생신이나 기념일엔 이제 다들 아시죠? 오직 부모님만의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회고록을 민중의 소리가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을 위해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기억의 책 만민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그 혹독했던 시간을 견뎌내고 촛불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낸 자랑스러운 여러분 곁에 언제나 민중의 소리가 함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앞으로도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에 힘입어 돈과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가장 든든한 벗이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제가 관심 꺼달라고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아직 관심을 안 끄셨네요. 아니면 제 방송을 못 들으셨거나요. 제가 종종 북측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죠. 또 어디선가 봤던 낯익은 제목이 딱 누가 군부 쿠데타를 사주하고 두둔하든가. 네, 민중의 소리 사설을 퍼다가 실어놨어요. 네. 씻는 건 뭐 좋고요. 출처도 네, 밝혀주시는 건 너무 고마운데요. 민중의 소리 제호니까 제발 좀 붙여서 써주십시오. 네, 제발 붙여서 민중의 띄고 소리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제발 민중의 소리라고 붙여서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뭐 전해드릴게요. 우리 사설을 여기서 만납니다. 지난 7월 25일 남조선 언론 민중의 소리에 박근혜 패당의 군사 쿠데타 음모를 비호 두둔하는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을 강력 규탄한 글이 실렸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나 참. 네, 이거 보세요. 네. 네? 규탄이 아니고요. 사설이라고요. 사설. 정말 이거 보세요. 규탄을 네. 옮겨드릴게요. 네. 군 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작성한 계엄령 세부 계획이 담긴 문서가 23일 공개됐다. 2급 기밀 문서로 분류돼 있다가 기밀 해제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이 문서는 박근혜 정권 시기 기무사가 만든 계엄 문서가 단지 검토가 아니라 대단히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고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는 계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으려는 계획이 담겨 있다. 국방부 장관이 주한 미국 대사를 초청해 미 본국의 계엄 시행을 인정토록 협조를 구한다는 것이다. 군부 쿠데타의 전형적인 경로다.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통행을 금지시키는 방안, 언론 검열과 개인 SNS 검열도 들어있다. 여기에 국회 무력화 계획까지 담겨있다.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당시 야당의 의원을 체포해 의결정족수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충격적인 계획이다. 기무사 문건에서 담겨있는 계획 상당수는 군에서 2년에 한 번 작성하는 계엄 실무 편람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들이다.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차원의 계획으로는 볼 수 없는 이유다. 기무사 문서가 그대로 실행됐다면 국민에 대한 유혈진압이라는 끔찍한 결과가 초래됐을 가능성이 높다. 과반을 넘는 야당의 계엄 해제 요구까지 차단할 작정을 했으니 계엄하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군부 입맛에 맞는 대통령이 선출됐을지도 모를 일이다. 12.12 군사 쿠데타부터 5.18 광주학살, 군부의 집권과 같은 이 땅 현대사의 악몽이 고스란히 되풀이되었을 수도 있다. 계엄을 선포하고 이 해제조차 가로막으려는 의도했다면 이것이 곧 쿠데타다. 기무사가 아무리 월권을 했다 해도 이 정도 사안은 자체적 판단으로 진행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기 힘들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박근혜 청와대가 5단 케이크까지 준비할 정도로 탄핵 기각을 예상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헌재의 탄핵 기각 뒤 직무복귀를 당연시하던 박근혜를 정점으로 한 친위 쿠데타 음모가 아니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쿠데타를 사주한 사람은 물론 이를 부추기거나 참여한 세력 모두 단죄해야 한다. 사실상의 군부 쿠데타 획책 못지않게 자유당의 행태도 자유한국당이라고 썼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행태도 호되게 비판받아야 한다. 단순한 검토라고 감싸더니 이제는 문서의 공개 경위를 문서 삼으며 물타기에 나서고 있다. 당시 여당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놓였다 해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군부가 국민의 총을 들이대고 헌정체제를 농락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여기에 눈 감는다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정당이 아니다. 이러니 지금도 자유한국당이 군부 독재의 후예란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오늘 민소. 아침에 제가 우리 속담을 인용하면서 김 매는 데서 주인이 99몫을 맨다를 손님이 99몫을 맨다로 삭갈려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마당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건데 원래 속담은 김 매는 데서 주인이 99몫을 맨다 이 소리입니다. 그걸 놓고 볼 때 우리 오늘 북남 군부가 북남 수뇌부분께서 심으신 소중한 평화번영이라는 그 씨앗을 정말 잘 가꾸어서 나아가려는 그러한 노력이 오늘 회담을 통해서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남측이 생각도 알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바도 남측에 충분히 전달해 줬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 회담이 무척 생산적이고 실제로 북남 교류에게 일정하게 기쁨을 주는 그런 회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자세와 입장,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또 도와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임한다면 많은 문제가 잘 풀려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오늘 논의한 문제들은 그 하나하나가 말 그대로 역사적인 우위를 가지는 북남 관계사에서 역사적 우위를 가지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오늘 말 그대로 정말 심도 있게 토론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런 식으로 해나간다면 그 어떤 문제도 다 풀어나갈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종결회의하는 이 시간까지 판문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북측의 입장을 중요하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오늘 하루였다고. 예. 오늘 토의 내용은 별도로 제가 소두 발언에서 간단히 언급했지만 합의와 견해 일치하고 약간은 뉘앙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견해 일치를 보았다. 일부 측면에서 우리 오늘 견해 일치 본 문제도 있죠. 예. 그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이제 합의서 만들 때 그때 이제 여사하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도를 갖기 하자는 데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만하시죠. 어떻게 바로 내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준비해서? 아니, 준비가 다 됐습니까? 다 됐습니다. 즉시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
민중의 소리, 네, 붙여 써주세요. 민중의 소리 띄어쓰지 말고요. 어제 제가 장성급 회담 열린다고 말씀드렸죠. 뭔가 조율이 되는 것 같아요. 늦게까지 기다렸는데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동안 마라톤 협상을 했네요. 기억나시죠? 이럴 거면 회담하지 맙시다 말이에요. 네, 안익산 북단장 또 왔어요. 무척 생산적이라고, 네, 의외입니다. 네, 공동보도문은 만들지 못했는데요. 뭔가 의도가 있다기보다 문구 조절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각자 보도하자고 말하고 넘어갔습니다. 뉘앙스나 단어 이런 것 때문에요. 약간 버퍼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각자 보도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우리 측 발표를 들어보시죠. 김도균 육군 소장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 김도균 소장입니다. 오늘 남북 군사당국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두 번째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 6월 14일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합의사항에 관한 남북 간 입장을 교환한 이후 47일 만에 개최되는 군사회담으로서 판문점 선언의 군사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남북 군사당국은 우선 지난 제8차 장성급 군사회담 이후 남북 군사당국 간 합의 이행 성과를 평가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내 남북 공동유해 발굴, 비무장지대 내 상호 시범적 GP 철수 방안, 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지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남과 북은 상기 조치들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큰 틀에서 견해의 일치를 보았으며 구체적 이행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전통문 및 실무 접촉 등을 통해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측은 금년 9월 서울 안보대화에 북측 대표단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초청장을 전달하였고 북측은 상부에 보고하여 참석 여부를 전달해 주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번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은 양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합의사항 추진에 있어서 진일보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담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내외신 기자단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 사안들이 판문점 공동구역 경비구역 비무장화, 또 DMZ 내 남북 공동유해 발굴, 그리고 상호 시범적 GP 철수, 서해상 적대행위 중지와 같은 이런 안건들이 이행 시기나 방법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큰 틀에서는 하여튼 견해 일치를 보았고, 그리고 이행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논의를 한 후에 추후에 합의서를 우선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본의 공동 보도문은 사실은 각자 이렇게 논의된 내용들을 발표하는 정도면 가능하다고 봤고, 그리고 추후에 이 모든 전체적인 사안들에 대한 합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 군사당국 간 합의서를 체결해서 이행 방안을 구체화시키기로 했습니다. 공감됩니까? 기본적으로 의견, 견해를 일치하였습니다. 합의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합의하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또 구체적으로 이행 시점, 또 이행 방법을 명확하게 지정하고 이제 구체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행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부분은 좀 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가지만 더 구조적인 배경 좀 설명 여쭤봐도 되겠습니다. 우선 그 서해 해상 그 평화수역화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서해 해상 그 적대 행위 중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해 해상에서의 뭐 사격 훈련 중단 문제나 또 그 해안포의 그 포구 덮개 또는 이게 포문들을 폐쇄하는 이런 그 적대 행위를 중지하자고 하는데 그 견해를 우선 일치해서 그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에 또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그런 조치들이 협의되었고 또 평화수역화와 관련된 문제는 좀 더 그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것을 구체화하고 시기를 구체화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남북 간 그 합의 형식에 대해서는 그 우선 오늘 뭐 그 직접적으로 그 논의를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하여튼 합의서를 그 만들어서 그 이행 시기 및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정리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 형식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하진 않았습니다. 네. 북측도 보도가 나왔어요. 한번 볼게요. 조선중앙통신입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북남 장성급 군사회담이 북은 장령이라고 쓰네요. 북남 장령급 군사회담이 7월 31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는 안익산 조선인민군 육군 중장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측 대표단과 김도균 소장을 수석 대표로 하는 남측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는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 위험 해소를 위해 제기되는 현안들이 진지하게 논의되었으며 앞으로 필요한 문제들을 계속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일단 알려진 바는 이렇습니다. 일단 비무장지대 유해 공동 발굴, 그리고 GP 시범 철수, 공동경비구역 JSA 비무장화 뭐 이런 게 논의됐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또 현정은 회장도 북에 갔습니다. 정몽원 추도식 참석차 방북 신청을 했고요. 통일부가 승인을 했죠. 금강산 관광은 대북 제재 조치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긴 합니다만 이산가족 상봉도 곧 열리니까요. 하루라도 좀 빨리 왕래하고 좀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쇼티 제작팀 보니까요. 오늘 그러니까 내일 걸릴 아이템이죠. 원산해수욕장의 아이템이던데요. 원산에도 한번 가보고 싶긴 하네요. 오늘 민소. 팟빵의 108번뇌님, 개혁이란 게 참 어려운 건가 봅니다. 답답하네요. 이대로 또 주저앉게 될 것 같아서 불안불안합니다. 밀고 나가려니 적폐들의 저항이 너무 거세고 안 하고 있자니 그건 더 문제고, 수구들은 과거만 파헤친다고 계속 흔들어대고 하셨어요. 양승태놈 에피소드에 1000원 꽂으셨네요. 고맙습니다. 근데 안 꽂으셔도 되는데, 적폐놈들 하여튼요, 네, 한두 놈이 아니라서 그렇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군대 있죠, 군대. 군대는 너무 오래 썩은 물이라서 도저히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잡음은 있을 텐데요. 언젠가는 해야죠. 딱 좋죠. 뭐 일단 기무사부터 족치고요. 임기가 좀 짧아서 좀 답답한 맛도 있죠. 네. 법원 적폐는 사실 이 양승태 놈 생각도 못했던 줄거리라서요. 사실 떡검도 안 그렇습니까? 다들 한 자리씩 하는 놈들 말이에요. 어차피 대통령 5년이야. 5년만 참자. 뭐 이런 놈들, 적폐들. 네. 사실 촛불 말고는 대안이 없죠. 네. 이런 말은 좀 조심스러운데요. 보통 혁명이라고 하면 유혈 사태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네, 숙청이 됩니다. 숙청. 평화로운 혁명은 뒤끝도 길어요. 자칫 엎어질 수도 있고요. 공부하고 노력해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내 새끼들 살 미래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기운내서 적폐놈들이랑 전쟁하시죠. 확실히 휴가철이 맞긴 한 것 같아요. 전철도 텅텅 비었던데요. 도로도 한산하고 심지어 팟빵도 한산합니다. 딱 반토막 났어요. 네. 오늘 민소, 네, 민중의 소리 친구 만들기 프로젝트, 이 방송은 팟빵과 유튜브에 대충 6시쯤 업로드 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제가 내일부터 휴가라서요. 목요일 금요일 쉴까 생각 중입니다. 일단 마이크는 챙겨 가볼 요량인데요. 뭔가 들을 거리를 준비해 볼 수도 있지 않겠나 뭐 생각도 듭니다. 오랜만에 창고 한번 털어볼게요.
아 그렇죠. 저기 구독 좀 눌러주세요. 구독. 네, 유튜브에 계신 분들도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팟빵 오셔가지고 구독 좀 눌러주세요. 이게 100분 정도 이렇게 모셔볼까 했는데 65분에서 65분에서 늘어나질 않아요. 네, 67분까지 갔다가 그걸 또 귀찮게 그걸 또 취소를 하시는지 말이에요. 또 65분 65분 됐는데 이게 좀 한 달 내내 징크스 같아요. 이 6자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65만 좀 넘고요. 70까지만 좀 가봤으면 합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구독. 65가 너무 지겹네요. 오늘 민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휴가 잘 다녀올게요. 휴가 잘 보내시고요. 저는 목요일 금요일 쉬고 월요일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서울이 38.5도를 찍었고요. 강원도 홍천이 40.3도를 찍었습니다. 계속 기록 경신 중인데요. 광화문이 45도가 넘었다고 해요. 대단하죠. 외출하실 때 조심하시지 마시고요. 외출을 아예 하지 마세요. 네, 잘못 나갔다가 큰일 납니다. 20대가 아니니까요. 이제 관리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연예팀 현석훈 기자였고요. 월요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